네, 김진팔입니다. 네, 아파트가 드론에 맞아서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완전히는 아니고 일부가 무너졌죠. 네, 이 장소는 처음부터 보시면 네,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 들어가고 이 건물이 나중에 폭파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잘 보면 개미같이 사람들이 몇 명 걸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 드론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드론으로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 나와 있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다 계속 공격을 해서 이 부분이 무너지는 부분이 아까 처음 보신 장면입니다. 이 위치는 수직 남북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 네, 우크라이나의 콘스탄티노프카 남쪽에 있는 최외곽에 있는 아파트, 이런 곳이 굉장히 격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중간 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최외곽에 있는 저 고층 아파트, 이런 데는 반드시 격전지가 된다. 왜냐하면 전망이 좋고 그 다음에 숨기 좋고 높으니까 또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앞에 다른 아파트가 막고 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외곽부터 부서지는 거예요. 네. 여기는 콘스탄티노프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당하지도 않은 것을 되찾았다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파란색을 칠해주세요. 점령당하지도 않고 러시아 특수부대 무장공비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간 데를 되찾았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쪽은 완전히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반포위 상태인데 거의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도 하나 나왔네요.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네, 그래서 수미 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기는 어딘가 시베르스크하고 바흐무트 중간인데 여기 슬라비안스크라고 합시다. 슬라비안스크 방향으로 또 빨간 거 최근 러시아군이 진출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거, 뺏기지 않았지만 되찾은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근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글라이폴레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네,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해외 전쟁 전문가들은 오레올 지역에 침몰로드 드론 기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곳에 수십 개의 제라늄 발사대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발사당 드론 수와 발사 횟수를 모두 늘리려는 계획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장소는 우크라이나 측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측 정보에 의해서 제가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구글 지도에는 너무 최근 공사를 나오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제공한 위성 지도를 보고 제가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예, 요 빨간 점이 찍힌 곳에 러시아가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예프까지 거리를 한번 재어 보았습니다. 몇 킬로나 되나? 네. 482, 약 500km 정도 키예프까지 도달하는데 500km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러시아죠. 러시아 측 드론 발사장입니다. 여기가. 네. 네, 오데사에서 군 징병관한테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데 손에 무슨 고춧가루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잡히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옷이 막 다 찢어졌어. 한 사람이 잡히려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고춧가루 스프레이를 뿌렸나 보다. 그래갖고 놓쳤나 보다. 네.
네, 이 영상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특수부대 상륙작전 군인들을 태우고 가던 보트 2대가 러시아에 걸려서 계란 드론으로 공격당해서 폭파되었다,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아마도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타고 있는 그런 보드 고속정이 2대가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가스 시추 시설 이런 데를 공격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다가 폭파된 게 아닌가, 그러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탑승한 보트 2척을 격침시켰습니다. 흑해에서 적 함선들이 유도미사일 계란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아마도 적군은 킨번스핏이나 제르머로브드까지의 시추탑에 상륙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시추, 가스 시추, 그리고 이게 킨번 머신가 하는 거기에요. 네. 우크라이나는 발트 3국이 자국 영공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인근 지역의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 시 그 국경 지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우리 금지했음 그러면 땡이야? 보안상 이유로 노보로시아 고속도로의 여객 운송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여객버스가 지나가는 거를 계속 공격을 해서 거기 민간인 여객 버스 지나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무선 전파 주파수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주파수가 그 저고도로 날라도 지형 지물에 영향을 안 받는 저주파, 그리고 수직 편파라서 그게 좋긴 한데 안테나를 큰 걸 달아야 해서 대형 드론에밖에 사용을 못 한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구 원격 탐사 레이더를 전술지휘 회로로 전송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정찰 및 공격 시스템 운영 개념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좋은 위성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콘스탄티니프카가 요새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없는 정부 지원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함락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조금 아까 여기였죠. 예, 콘스탄티노프카 여기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죠. 이 노란 거를 다 빨갛게 인정해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되찾았으면 할 리가 없잖아요. 예? 점령당하지도 않은 걸 왜 되찾아요? 그죠? 이 파란 건 그런 뜻이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되찾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점령했던 자리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걸 노란 걸 인정하게 되면 콘스탄티노프카는 거의 90% 먹힌 것 같습니다. 80% 내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미 그라마토르스크 방향으로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거 어제도 나왔지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가진 가장 그 사거리가 긴 걸로 쏘면 여기서 쏴야 돼요. 그래야 도달할 수 있고요. 그 사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걸로 쏘면 여기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에서 여기 이 정도는 이제 러시아 포병이 있다고 봐야 돼요. 사거리가 긴 걸로 쐈을까요? 아니면 보통 20km 정도 되는 걸로 쐈을까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수미와 카르코프 사이의 물류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인데요. 여기 수미와 카르코프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이제 못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드론으로 공격해서. 네, 러시아에서 그 드론,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측 그 군 수뇌부가 무능하다는 그러한 거를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그 기사를 내보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빠르게 못하냐, 그런 얘기죠. 네.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행정적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솔루션 시장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후방 지원에 자원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FPV 방공팀을 양성해야 합니다. 기동 특무부대 개발과 수송수단, 정밀 사격체계, 무기 제공 등은 모두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굼뜨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 지도부가 왜 이렇게 굼뜨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측 채널이에요. 지토미르 지역에서 17세 소녀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한테 독을 먹여갖고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폴란드 당국이 폴란드가 신성하게 여기는 메기를 낚시로 잡았다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을 추방했답니다. 예. 근데 그걸 왜 신성하게 여기는지는 사실 모르겠대요.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을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기사인데 여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노르망디에서 유럽은 자국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직전에 그 에치슨 라인 그으면서 우리는 일본까지만 방어할 거임. 남한은 니들이 뭐 먹던지 말던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 같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전쟁 나니까 바로 참전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미끼 같아요. 야, 유럽 핵전쟁 아니고 재래식 전쟁이면 우리 그냥 상관 안 할 거임.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참전하겠지. 통수치기. 이거 미끼 같아요. 낚시.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군 인력이 부족해서 동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키예프 방문 젤렌스키 편지 갖다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젤렌스키도 제재를 하지 말라고 바이든 정부한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제재하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 올리가리이면서 동시에 젤렌스키한테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면서 이제 뇌물도 많이 바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그래 뭐 네가 하려면 해라 하지만 정부에서 너한테 권한 주는 건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걔를 통해서 그 편지 받은 거 사실이다. 이것까지 확인해 준 건 이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 푸틴한테도 중요한 사람이고 젤렌스키에게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첼시 구단주래요. 영국인가 첼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단주라고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푸틴이 확인을 해주잖아요. 공개석상에서 야 그거 받긴 받았는데 무례해서 나는 신경 안 쓰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뭐예요? 편지를 똑바로 전달을 해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 바이든 시절인지 언제인지 제재받은 게 있는데 이 편지를 전해주면 젤렌스키가 그걸 풀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제재 풀어줘라. 그런 의미겠죠 아마.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런 형제들이여 일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ISIS한테 러시아 그 다게스탄 경찰이 잡혔는데 여러분 나 살려주세요. 나 IS 죽이지 마세요. 얘네들 인질들 다 죽인대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새끼들 때려잡아 이렇게 얘기한 영상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나중에 러시아 군하고 이 정부에서 얘네들을 다 때려잡았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 영상이 나온 거야. 여기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그런 이제 의미의 단어가 이거예요. 형제들이여 일하라. 작업해 이런 거거든요. 동무들 작업하라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경찰 엄마에게 푸틴 대통령이 용기 훈장을 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뭐 옴부즈맨 회담인가 하는 걸 개최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해서 겉으로는 푸틴이 거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또 어떤 거래를 할지 몰라요. 제가 예상하는 거래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이걸 자진해서 줄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러시아가 이걸 먹을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올겨울까지 부다노프에게 전쟁을 끝나라고 했다는 걸로 봐서 러시아가 올겨울까지 여기를 먹을 걸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너네 여기 다 먹었으니까 돈바스 끝났지 않냐. 우리 휴전하자. 이러한 딜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그 편지는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보낸 거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말로 구두로 보냈겠죠. 편지는 그 내용이 없고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한테 구두로 이제 전달했겠죠. 그거를 푸틴이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한 거 맞으니까 확인됐음. 그러니까 뭐야? 제재 풀어줘. 그 제재 돈 있잖아. 그거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로 구두로 전했겠죠. 그 내용이 뭘까? 제가 추측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겨울까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올겨울까지 여기를 러시아가 점령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점령하도록 좀 살살 하거나 하여튼 여기를 점령을 당하게 되면 너네가 원하는 건 돈바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휴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푸틴한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푸틴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이걸 받아들이면 푸틴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끝내지 못하더라도 잠깐 쉬고 목이 펌핑하고 다시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85대 185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바르샤바 폴란드죠. 폴란드는 키예프에 최근 그 우크라이나 나치 이름을 딴 군부대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스에 사과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리스에 허락도 없이 그리스의 그 섬의 한 동굴에다가 이런 수상 드론 같은 거를 숨겼다가 어부들한테 걸렸잖아요. 이거를 사과를 했는데 끝까지 깨끗한 사과를 하지 않고 러시아 때문이다. 그 얘기를 끝까지 하는 거야. 사과드리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의 결과임을 그러면 사과를 할 필요가 없지. 러시아 잘못이니까. 이거는 스스로 모순된 문구를 쓴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하지 말든지 사과를 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든지 죄송한데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사과냐? 러시아와 아프리카 군단 지원이 코나크리의 겨울에 가져올 대가는 아프리카에서 또 어딘가에서 프랑스가 또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기니 말리 법원은 프랑스 정보장교가 그 일을 꾸몄다. 지난번에 말리에서 뭐 하나 터졌잖아요. 쿠데타인지 뭔지. 그거 프랑스 장교 징역 20년 선고했답니다. 네, 이스라엘은 오늘 또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휴전인데 뭐 휴전이고 뭐고 상관이 없나 봐요. 이스라엘은. 네, 미 중부사령부는 저 시라크주 게아르코와 캐심 섬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는 90달러 또 떨어졌어. 어떻게 93달러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떨어졌어. 한때 93달러 뭐 이렇게 93.5 뭐 47달러 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50달러까지 올라갔구나.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유가를 올릴 힘이 없나요? 트럼프는. 이란은 앞서 미국이 캐심섬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 반대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이란 호르무즈가 뭐 폭발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안 올라. 속보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안 올라. 이란 당국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이란이 또 납포했다고 하는데 안 올라.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모기 함대, 벌떼 함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33척이랍니다. 누가 세어봤나 봅니다. 미국 이란과의 전쟁 이후 드론 부족 사태. 그런데 이거 30대를 잃었는데 10대밖에 없고 그 제조사의 재고가 그리고 이게 너무 비싸갖고 야 이거 살 필요 있냐? 비싸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비싸고 취약점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네, 이거는 이란에서 나온 건데요. 네타냐후가 미군 그 관짝에다 대고 당신이 봉사해줘서 고맙소 막 이런 얘기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날린답니다. 미사일을. 속보 아일랜드 이스라엘 장관 벤 그비르와 스마트리치 입국 금지. 러시아 이란의 전쟁 피해 기반 재건 이란 에너지.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그 미국 내에 그 이스라엘 간첩들 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간첩 위협 효과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건 또 뭔가? 뭐 쇼야? 뉴욕타임즈 자세한 얘기 나왔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나? 새삼스럽게 뭘 이제 와서 그냥 언론용인가?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를라라 나바티의 도로에서 레바논 육군 준장과 다른 군인들을 공격해 암살했습니다. 아니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네 장군을 죽이는데 찍소리도 못해? 레바논 아웃 대통령은 이 공격을 강력히 구탄하고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애도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스라엘이랑 싸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한대.
아라그치 레바논 대통령 비난에 반격. 이란 외무장관 세베 아바스 아라그치는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레바논 위기의 책임을 이란에 돌려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이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장기화된 이유를 설명하며 이란 당국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협상 장기화 이유에 대해 뭐 어쩌려고?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이란 신정 정치 이맘인지 그 사람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 있나 그거 알아내 갖고 폭격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핵 그 물질 위치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폭격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캄차카의 시벨루치 화산에서 또 화산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화산이 뿜어져 나와서 화산재로 저 태양을 가리면 또 냉각 효과가 나니까 이산화탄소 나와서 더워지는 만큼 또 화산재로 태양을 가려서 또 추워지나요? 어느 게 더 센가? 화산재가 더 세면은 이산화탄소 까 있고 뭐 화산 몇 번 터지면 그만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우디의 그 장관이 푸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슬림이고 러시아는 종교의 국가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사우디 장관 뭐야? 이슬람하고 러시아 종교회하고 이제 화해한 거야? 헐. 야, 이거 종교 화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화해합시다. 그런데 반대할 좀 명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야, 그건 아니지. 그럼 너 세계 평화가 싫어? 너 이 악마 테러 집단이구나. 너 죽어! 막 이러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상 김진판이었습니다.